네, 안녕하세요. 조상희 변호사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명예훼손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명예훼손은 우리 형법에서 크게 두 가지, 진실한 사실을 얘기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다음에 허위의 사실을 얘기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이 두 가지에 관한 경우 명예훼손에 관해서 모두 다 합헌 판결을 내렸어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진실한 이야기를 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인데, 오늘은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해요. 사실적시한 명예훼손이란 쉽게 얘기해서 진실한 사실에 관해서 얘기를 해서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에 이제 처벌하는 거고, 이는 이제 형법 제307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307조 제1항에서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사이버상, 소위 저희가 정보통신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사이버상, 온라인상에서 이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사실 적시해서 명예 훼손하는 경우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특례법에서 70조 1항에서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명예훼손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표현의 자유예요. 이제 소위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타인에 관해서 이제 평가를 하거나 이야기를 함으로써 타인의 명예가 이제 훼손되는 건데, 이것이 결국에는 표현의 자유와 결부되는데, 우리나라 헌법상에서는 표현의 자유권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예전부터 이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 근간이라고 보면서, 이런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즉 그렇다 보니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핵심의 원리로서 당연히 표현의 자유가 도출된다고 보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모두 다 규정을 하면은 결국에는 좋은 말밖에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비평이나 비판 자체를 아예 할 수 없는 사회적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민주주의는 발달할 수가 없는 거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토론과 논쟁인데, 토론과 논쟁은 결국엔 상대방에 관한 비난이 아닌 이제 비판에 통해서 나오는 건데, 이런 비판이나 견제들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은 학자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걸 관해서 처벌을 해야 되니 마니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뒷담화와 후기에 관한 내용인데, 일단 저희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A하고 B는 어느 모임에서 만났었어요. 그리고 이 모임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같이 여행을 갔었죠. 여행을 갔다 와서 뒤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A가 다른 사람에게 B가 C와 잤다더라, B가 D와 뭐 함께 한밤에 있었다, 꼬리를 쳤다, B와 E가 어디 둘이만 함께 따로 떨어져서 나와서 놀았다라는 등의 얘기를 했었어요. 정현재의 뒷담화에 관한 얘기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B가 이제 A를 자기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B가 C하고 C, D, E와 혹시 한밤에 같이 있었다거나 함께 잠을 잤다거나 했는 경우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고요. 반대로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라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좀 접할 수 있는 예를 가지고 얘기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뒷담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뒷담화의 경우에는 거의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제 이야기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고요. 뭐 예를 들자면은 직장 내에서 많이 뒷담화가 일어나죠. 뭐 A하고 B하고 뭐 불륜관계다 이런 것들이죠. 실제로 A하고 B가 불륜관계라 할지라도 이 부분은 사실적시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다음으로 후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서 상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아무래도 후기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후기 작성과 관련해서 악의적인 내용만 담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후기에 관한 경우도 악의적인 내용을 담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요. 다만 대법원은 비방이 담겨 있는 후기라 할지라도 형법 제310조에 의거해서 공공이익이 있다면은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대법원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준을 내세우고 있어요. 대법원이 내세우고 있는 기준들로 첫 번째로는 내가 실제로 경험했는가, 그리고 경험한 내용에 관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기재했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거기에 관해서 구체적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야기를 했는가 여부 등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하고 고려하고, 특히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단순 비방인 건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근거를 담은 비방인 건지 등도 다 함께 포괄해서 처벌 여부를 결정한다고 돼 있어요. 즉 후기도 원칙적으로는 처벌을 해야 하지만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후기에 관한 얘기를 제가 조금만 더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음식 배달을 많이 시키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그 음식 배달 후기들 중에 음식을 배달받아서 바로 하수구에 버리고 그걸 사진 찍어서 너무 맛없다라는 취지로 후기를 올린 경우가 있었어요. 이 경우에 이것이 정말 진짜 사실적인 진실성을 담보한 건지 악의적인 비난을 예정하고 올린 건지에 관해서 이제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단순히 이렇게 음식을 받아서 맛이 없다면서 하수구에 그대로 버린 장면을 찍어서 사진을 올리고 맛이 없다 라고만 올렸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후기를 할지라도 이는 악의적인 비방에 가깝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요. 즉 악의적인 비방이 아닌 건강한 비판 혹은 근거 있는 비판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음을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명예훼손과 관련된 얘기를 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사실적시한 명예훼손에 관한 얘기를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뒷담화하고 후기에 관한 얘기를 드렸는데 특히 후기의 경우에는 반드시 악의적인 비방이 아니라 근거 있는 비방, 근거 있는 비판을 하셔야지만 주 명예훼손의 분쟁에 휩쓸려서도 벗어나실 수 있는 상황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 꼭 주의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조상희 변호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